아프간 현지의 병원이나 대사관 등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일했던 현지인 391명이 내일 한국에 도착합니다. 이들에겐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 자격이 부여됩니다. 군 수송기가 투입된 이번 작전은 탈레반의 진격 때문에 매우 긴박하게 진행됐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일했던 현지인은 탈레반 때문에 가족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긴박했던 탈출 상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언론중재법을 어제 법사위 안건에 올린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늘 새벽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당 내부와 진보 진영에서도 오만과 독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단체들은 언론중재법이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잇따라 비판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This is the first case I know of a democracy, a democratic country doing this. South Korea would be the first.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대선 경선도 포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실제 사퇴 가능성이 적다며 사퇴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부동산 강의를 하며 겸직을 했다는 채널A 보도와 관련해 비슷한 방식으로 겸직 활동을 한 직원이 최근 5년간 최소 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뉴스데이 동정민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391명이 우리 군 수송기를 타고 내일 입국합니다. 이 비밀리에 진행된 카불 공항 탈출 작전에 성공했는데요. 그동안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와 협력했다는 이유로 탈레반 점령 이후 위험에 처한 이들입니다. 그래서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 자격으로 입국하게 되는데 이제 원한다면 우리나라에 계속 살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해외 국민을 인도적 이유로 이렇게 대규모로 수송해서 데려오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윤수 기자가 현재 수송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당초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한국으로 오길 희망했던 현지인은 427명이었지만 입국 예정자는 391명으로 줄었습니다. 36명은 고향에 남거나 제3국행을 택했습니다. 이들은 내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 땅에 발을 내딛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태가 급박해지자 민간 전세기 대신 군 수송기를 투입했습니다. 아프간 카불을 출발한 석대는 중간 기착지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를 거쳤습니다. 이 가운데 미사일 회피 장비를 갖춘 두 대는 긴박감 속에 카불과 이슬라마바드를 오가며 아프간인들을 수송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이어진 작전명은 미라클,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수년간 주 아프가니스탄 한국대사관, 코이카,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 지방재건팀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21가구 81명은 대사관에서, 35가구 199명은 병원, 직업훈련원과 지방재건팀에서 근무한 가족은 각각 14가구와 5가구입니다. 카불을 미리 떠난 26명을 제외한 365명은 어제 우리 정부가 마련한 6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사선을 넘어 카불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수만 명의 탈출 행렬 속에 공항 접근이 어려워지자 미국과의 협조로 별도의 수송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외교부는 이들이 난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 공로자로서 국내에 들어온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인도적 이유로 제3국 국민을 대규모로 수송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아프간인 직원과 가족들은 즉시 방역 절차를 거쳐 임시 숙소로 이동합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내일 입국하는 현지인들은 아프간 국경을 넘어 파키스탄에 있습니다. 탈출 인파로 아수라장이 된 이 카불 공항에서 이들을 데려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긴박했던 탈출 과정을 그들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김태욱 기자입니다. 카불공항 활주로가 보이는 철책 장벽. 난민들 사이에 무장한 우리 군인이 보입니다. 군인이 펼쳐들고 있는 종이에는 코리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직 공항에 진입하지 못한 아프간 현지 조력자들을 찾는 겁니다. 실제 내일 입국 예정인 현지인들이 경험한 공항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that all people who have passport or who have not passport, they come to the gate of airport and they try to come inside of the airport. They didn't let us to get close to the airport. Then we get another car and we come from some venues with very far distances. And for some distances we just walk to reach us to the airport. 수도 카불에 진입해서 공항으로 향하는 길도 조마조마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합니다. Just wished we may not face any checkpoints of Taliban. So the way that we decided, it was just among the homes of others, and it was very tiny streets. 탈레반 세력에 있는 지인들을 생각하면 마음 한편이 허전합니다. The Taliban take all of Afghanistan, and they are trying to find who work in Korean country. 목숨을 걸고 정든 고국을 떠났지만 남겨진 혈육 걱정도 앞섭니다. Exactly, my mother and some other my families are in Afghanistan. 가족의 미래를 생각하면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받아준 한국에 감사 인사도 빼놓지 않은 이들은 카불 공항 활주로를 떠나서야 안도했습니다. I had to, and because of saving my family. And thank you so much. I would like to say Korean people.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이들은 내일 입국하면 곧바로 충북 진천 이 공무원 연수원으로 갑니다. 이곳에서 최대 8주 동안 머무른 뒤에 이제 정착지로 흩어지게 되는데요. 입국자 절반 가까이가 어린이라는데 어떤 사람들이 오고 내일 입국하면 어떻게 생활하게 되는지 김태영 기자가 이어갑니다. 태극무늬가 선명한 공군 C-130 수송기의 출입문이 열립니다. 우리 군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커다란 가방을 든 중년 남성이 아이와 같이 내립니다. 갓난 아이를 아는 엄마, 아이 손을 잡은 아빠로 보이는 가족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를 보며 손을 흔들거나 가볍게 고개를 숙이기도 합니다. 탈레반에 점령된 아프가니스탄을 빠져나온 안도감이 느껴집니다. 이들은 국내로 이송 중인 아프간인 76가구 391명 중 선발대 격인 일진, 한국 대사관과 병원, 직업훈련원과 지방재건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통역, 의료행정요원으로 활동한 현지인과 가족입니다. 전체의 40%가 10살 이하 어린이로 신생아도 3명이나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 정부를 도왔다는 이유로 탈레반에게 보복당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진은 내일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해 충북 진천 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최대 8주를 머무른 뒤 정부가 마련한 다른 시설로 옮길 예정입니다. 현지에서 수송기 탑승 전 간이 신속검사로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했고 인천공항에서도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진천 주민들은 연수원 경계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저 사람이 혹시 탈출할까? 경비 강화만 진짜 철저하게 해주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당국은 오늘 진천군민 대상 설명회에서 외출이나 외부 접촉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경찰 1개 기동대가 연수원 외곽을 24시간 지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 정부는 철저하게 신원을 확인했다고 하지만 혹시나 저들 중에 탈레반이 있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우리보다 앞서 현지 조력자 구출 작전을 펼쳤는데 이 중 위험 인물이 함께 유입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유지훈 기자입니다. 프랑스로 대피하기 위해 수속을 밟는 시민들. 아프간에서 프랑스군을 지원하거나 국영시설에서 근무한 현지인과 가족 등 200여 명입니다. 지금까지 프랑스로 탈출한 아프간 난민 1000여 명 가운데 5명이 탈레반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고 프랑스 정부는 밝혔습니다. Il a été mis en lumière qu'il aurait eu un lien avec les talibans à un moment donné qui reste à définir. Il y a des investigations qui sont en cours. 이들 중 한 명은 탈레반 검문소에서 활동했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에선 지난 2015년 동시다발 테러로 160명 넘게 숨진 적이 있어 일부 시민들은 난민 추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국으로 피신한 사람들의 긴박했던 사연들도 전해졌습니다. ما از ایران که می آمدیم تا سر مرز ایران مامورای ایران شلیک کرد ما در چخوری افتادیم الان که سر ما نیامده اما پای من شکسته. 목숨은 건졌지만 떠나온 고향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I can't express my feeling. I have just left my homeland, where which I was born, which I grew in. It is not easy. 독일 미군 기지에는 철창을 사이에 두고 4줄 기타를 연주하는 군인의 모습에 아이들도 잠시나마 긴장을 풀어봅니다. 세계적인 숙박 공유 기업 에어비앤비는 각국에 흩어진 아프간 난민 2만 명에게 무료로 숙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현재 남겨진 아프간 국민들은 하루하루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탈레반을 풍자했던 유명 코미디언은 이렇게 탈레반의 모욕을 당하다 나무에 묶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탈레반이 여성의 몸에 불을 질렀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무장 세력들 틈에 낀 채 손이 뒤로 묶인 남성. 말할 때마다 조롱을 당하고 뺨을 맞으며 제압당합니다. 탈레반을 풍자하던 아프가니스탄 유명 코미디언 나자르 모하마드의 납치 후 영상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그는 결국 나무에 묶인 채 신체 일부가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당초 인권 존중과 사면을 공언했던 탈레반은 이와 상반된 잔인한 보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 판사 나질라 아유비는 탈레반이 요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몸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고 증언해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미군 통역관으로 일했던 아프가니스탄인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They beat my wife. They drug her. They took her from the hair and drug her to the gate. 이런 가운데 미 하원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아프가니스탄 철수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We must extend that and get the mission done. The deadline is when the mission is accomplished and we bring our people home.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카불 공항에 더 머물수록 미군과 연합군을 타깃으로 한 테러 위험이 커진다며 철군 시한을 오는 31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자, 내일이면 인천공항으로 아프간인 391명이 입국하게 됩니다. 외교안보 국제부 김민지 차장과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외교부가 그동안 조심조심 추진했던 작전이었죠? 네, 이분들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비밀리에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외교부 기자단에게 이 구출 작전에 대해 알린 건 2주 전쯤 일인데요. 당시 탈레반이 카불을 함락한 만큼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아프간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엠바고를 걸어놨습니다. 방금 외교부에서 공지가 나왔지만 무사히 아프간인 391명이 중간 기착지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작전면도 미라클이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러면 위기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난 겁니까? 네, 그런데 이 작전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요. 바로 이 탈레반의 감시가 삼엄한 카불 공항까지 무사히 집결할 수 있느냐는 건데요. 이를 우려한 미국 측이 4일 전 회의에서 이 버스를 타고 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우리나라가 그 제안에 따라서 집결지에서 아프간 사람들을 버스에 태웠지만 역시 카불 공항까지 가는 길에 위험한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For example, when we came in the morning, when we start coming to the airport, we will stop blocked by Taliban. They didn't let us to get close to the airport. Then we get another car and we come from some venues with very far distances. And for some distances, we just walk to reach us to the airport. 네, 이렇게 이분들이 무사히 카불 공항에 집결하는 동안 우리군 수송기 석 대는 아프간 수도 카불에 가기 전 이 470여 킬로미터 떨어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대기를 하며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수송기는 전술 비행 등 대항 능력이 없어서 기착지에서 대기를 했고요. 이 나머지 군 수송기 2대 C-130을 통해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실제 한국에서 아프간까지 왕복이 2만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데다 굉장히 힘든 여정이다 보니 미라클
미라클이란 이런 작전명이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또 젖먹이부터 5살 미만의 어린이들도 100명 정도 있었던 만큼 수송기 안에 젖병과 분유까지 챙겨갔다고 하고요. 군 수송기는 말 그대로 의자도 없고 화물 짐칸이다 보니까 혹시나 모를 불편을 배려해서 매트리스도 준비해 갔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탈출해서 이제 내일 오게 되는데 이 자격이요. 이 난민이 아니라 특별 공로자 자격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네, 난민이 아니라 이 특별 공로자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분들이 그렇지만 이렇게 와도 난민 자격을 신청하고 싶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선 아프간에서 단기 비자를 받고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면요. 체류해야 될 비자가 필요한데 우선 우리 정부가 함께 일한 인연을 감안해서 이 특별 공로자 장기 체류 특별 비자를 준다는 건데요. 이 법무부 측은 특별한 사유로 장기 체류 비자가 발급되는 것이라면서 난민 등 지위를 신청해 심사하거나 유학 등의 사유로 받게 되는 인도적 체류 허가 비자보다 훨씬 낫다고 하지만 급하게 항목을 만들어서 이 특별 비자를 내준 데다 취업이 가능하거나 앞으로 생활에서 어떤 보장이 가능한지 등은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프간인 분들의 개인 의사에 따라서 난민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일시적 조치로 장기 체류 비자를 내줬다 이렇게 설명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난민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 국민들 일부가 반발하는 만큼 이 특별 공로자라는 얘기를 앞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프간 국민이 우리나라로 오는 건 이번이 끝입니까? 아니면 더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지금 이달 31일이 바로 아프간 탈출의 데드라인입니다. 미라클 작전을 2주 이상 준비를 했지만 이제 남은 시간 일주일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 작전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동안 아프간과 한국의 인연은 한국 정부만으로만 맺어진 게 아닙니다. 아프간 바그람 미군 기지 등 10여 년 전 미국의 건설 사업 등을 수주한 한국 기업에서 일한 아프간 사람들도 최소 300여 명으로 추정되는데요. 하지만 제가 취재한 결과 한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일을 받아서 한 만큼 이 책임은 미국 정부가 져야 하고 또 대다수 아프간 사람들이 여러 정부와 일을 해왔기 때문에 꼭 우리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교안보 국제부 김민지 차장이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단독으로 처리한 뒤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기뻐하며 자축했는데요. 미국 기자협회에선 민주주의 국가가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건 처음이라 경고할 정도로 전 세계 언론들은 걱정 어린 시선으로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이 본회의는 일단 30일로 연기됐지만 여당은 처리 의지가 강경합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하면서 본회의가 오는 30일로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4시경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기립표결 손들고 그냥 박수만 치나요?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말 조심하세요. 손가락 찌르지 마세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 이제 기분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역사적인 날이네요. 사진 한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오는 30일로 연기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이 토론을 벌인 뒤 표결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30일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동안 여야가 정쟁을 벌이느라고 제대로 토론도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토론하고 그렇게 효율적인 회의의 수단이나 의사표현의 수단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필리버스터는 지금 염두에 두고 언론중재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민주주의의 걸림돌이다. 오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이후 야당이 아닌 여당 의원이 한 우려입니다. 이 정의당에서도 평생 여당 할 것 같냐며 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민주주의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위 조작 보도의 기준으로 고의나 중과실을 들고 있는데 피해 발생 주장만으로 고의나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게 취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권력층의 친인척이나 비선 실세 같은 측근이 포함돼 권력형 비리 의혹 제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밀어붙이는 행태에 대해서도 오만과 독선 프레임이 부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법조인 출신인 같은 당 오기영 의원도 자신의 SNS에 언론의 활동에만 특화해 징벌 배상 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썼습니다. 앞서 민주당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언론중재법의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자칫 개혁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서 언론의 비판 기능, 견제 기능 이런 부분들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의당 등 진보 진영에서도 학계, 언론단체, 시민단체까지 반대하는데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패악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의석수를 무기로 야당을 겁박해 처리할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회 언론개혁특위를 통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좀 더 깊이 있게 숙고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평생 여당할 것 같냐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국제사회도 전례 없는 징벌적 언론중재법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외국 언론단체들은 우리 정부에 실망감을 표시했고 한국의 민주화가 후퇴한다는 외신 보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정부가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한국이 언론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권위주의 국가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이 미 정부 당국자와 언론단체 등의 의견 직접 들어봤습니다. 세계 언론단체들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추진에 극도의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My first impression was extreme disappointment. This kind of law encourages self-censorship.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지금까지 이런 법을 만드는 경우는 없었다는 겁니다. Well, what does it mean manipulated? What does it mean to be fake news? This is the first case I know of a democracy in a doing democratic this. country. Yeah. A democratic country doing this. South Korea would be the first, and that would have repercussions. 국경 없는 기자회도 저널리즘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성명을 내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해외 언론단체들이 뭘 알고 그러느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It's not acceptable that someone says that Reporters Without Borders does not know South Korea. It is our mission to intervene in every country in the world whenever press freedom is being threatened. 일본의 진보 언론인 아사히 신문 역시 법 개정으로 취재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표현, 출판, 보도 등등의 그 자유 그런 그 보편적인 가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채널A 질의에 바이든 행정부는 독립된 언론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본이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물론 세계 언론 단체들이 강조하는 공통 가치는 언론의 자유입니다. 해외에선 한국의 언론중재법이 언론에 압력을 가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란 속에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분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헌법 전문가들에게 미리 물어본 결과 법안에 위헌적인 내용이 많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법 전문가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인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민주주의의 관련성 속에 있어서 매우 강하게 보호되어야 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요소로서 도입됐다는 자체가 문제고 위헌적 요소가 상당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지만 이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중요한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기초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통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한다면 2번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징벌적인 그 손해배상은 일종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효과를 나와주는 거거든요. 이중 처벌의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허위 조작 보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언론이 증명해야 하는 건 기존법 시스템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입증 책임을 언론사 측에 전환을 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상당한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 7개 언론단체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곧바로 헌재에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국회의원설로 일약 스타가 됐다가 어제 권익위 발표로 땅 투기 의혹자가 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초강수 카드를 던졌습니다. 대선 출마도 접고 의원직까지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지도부는 말리고 있습니다. 실제 사퇴까지 이어질지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대선 후보는 물론 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윤 의원 부친이 2016년 세종시에 농지를 매입해놓고 실제로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국민권익위 발표에 대한 책임 차원입니다. 당에서는 윤 의원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지만 윤 의원은 어제 당 지도부에 의원직 사퇴 의사를 전한 뒤 계속된 만류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투기 의혹 연루가 민주당 역공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을 콕 집어 비판했습니다. 쌍욕에 음주운전에 얼마 전에 사이코 먹방까지 저는 그런 것을 용인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포기를 하시지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 대선 때 우리 당을 벌써 없어져야 하는 정당이라고 조롱하신 분이 지금 대선 후보로 뛰고 있거든요. 권익위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독립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돼가는 친정 아버님을 엮은 무리수가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흠집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의원직 사퇴를 말리기 위해 기자회견장을 찾았다 눈물을 보인 이준석 대표도 권익위 조사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연좌의 형태로 이런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야만적이다. 의원직 사퇴는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재적 의원 과반이 참석해 이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내년 2월 전 사퇴가 확정되면 윤 의원의 지역구인 서초갑 보궐선거는 대선과 함께 치러집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정견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를 열려다가 이준석 대표와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었던 그 행사인데요. 오늘 당 공식 일정에 처음 데뷔한 이 윤 전 총장을 포함해서 이 대선 주자들이 어떤 포부들을 밝혔는지 보시죠. 정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12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 경선 일정에 처음 참석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후보들과 일일이 인사했습니다. 정견 발표에 참석 등을 두고 힘겨루기를 해온 이준석 대표와도 짧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윤 전 총장은 정견 발표에서 정치 권력이 비리를 은폐하려 사법기관을 흔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선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다른 후보들은 윤 전 총장을 견제했습니다. 갈등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초등학교 학예의 발표처럼 그래 느껴집니다. 반문만 외치고 문재인 타도 문재인 정권 심판만 외쳤다가는 우리는 10월 이후에는 공중에다가 그냥 주먹을 휘두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다시 과거 청산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공약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을 위해 집값의 절반을 국가가 투자해 명품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고 대출 규제 확 풀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대선 주자도 부동산 검증을 받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윤 전 총장은 물론 다른 후보들도 받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네, 방금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이 사퇴 기자회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사퇴쇼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이게 제 정치예요. 진짜 필요해요. 제가 대선에 출마한 것도 이런 정치를 보고 싶었어요. 제가 보고 싶어하는 정치인이 제가 지금 되려고 결심한 겁니다. 가결을 안 해준다고 제가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직을 사퇴하려면 이 본회의 통과가 필요한데요. 윤의원 예상대로 민주당 의원들이 이 즐겁게 통과시켜 줄까요?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이 상정을 하면 논의해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는데요. 그 전에 사퇴쇼로 끝날 거라는 공격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캠프에선 말로만 사퇴하는 속보이는 사퇴쇼가 현실이 된다면 후과가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 측은 이제 사퇴를 좀 바라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뭐 민주당이 이제 과반석 이삭을 갖고 있으니까요. 의지만 있으면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하지만 그동안 직을 던지겠다고 한 의원 중 실제로 물러났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3년 전 미투 논란으로 민병두 전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적이 있는데요. 당 지도부 만류로 2달 만에 철회했고요. 정세균, 김진표 의원 등도 과거에 의원직을 던졌다가 본회의 표결 없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뭐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도부도 지금 만류를 하고 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뭐 쇼로 끝날 수도 있겠군요. 네, 당내 대선 주자들과 이준석 대표, 윤 의원의 재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뜻하신 바가 있더라도 의원직 사퇴만은 제가 재고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할 생각입니다. 당내선 윤 의원의 사퇴 발표로 당장 투기 의혹 통보를 받은 나머지 11명 의원이 난감해졌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의원의 사퇴 카드가 승부수가 될지 꼼수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뭣도 모르는 단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 국경 없는 기자회를 이렇게 표현했다면서요? 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하라고 요청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성명서에 대해 송영길 대표에게 묻자 뭣도 모르니까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냐고 답했습니다. 글쎄요, 이 국경 없는 기자회는 전 세계 가장 공신력 있는 언론 단체 중 하나인데요. 네, 언론 자유를 감시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인데 세계 언론 자유 지수도 매년 발표를 하죠. 2년 전 문재인 대통령도 이 단체 사무총장과 접견한 적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그동안 전 세계 언론 자유의 옹호를 위해서 아주 큰 공헌을 해주신 것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시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대통령뿐 아니라 민주당도 한때는 국경 없는 기자회를 많이 인용했던 기억이 뚜렷하게 납니다. 네, 한번 직접 보시죠. 국경 없는 기자회와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70위까지 떨어졌던 언론 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라고 아시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40위권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송영길 대표도 뭣도 모르는 단체가 아닐 거라는 건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해명은 있었습니다. 송 대표 측 관계자는 뭣도 모르는이 아니라 뭐 또 모르는 이라고 말한 게 잘못 전달됐다고 설명했는데요. 국경 없는 기자회를 비롯해 해외 언론들의 계속된 비판이 실제로는 아프다 보니 상황을 모른다고 치부하고 싶은 건 아닐까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상황 같습니다.
대통령이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내년까지 30위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지금 42위에 머물고 있다는 이 국경 없는 기자회의 이야기도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백신 보릿고개는 계속되고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모더나 시제품 생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최대한 서두르면 다음 달 말에는 본격적인 양산도 가능하다는데 정부는 우리가 먼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모더나 측과 계속 협의 중입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수억 회분의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르면 이번 주 중 시제품 생산에 들어갑니다. 금주 중 빠르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은 지금 듣고 있는 중이고 식품이 아마 생산이 되면 어차피 아마 모더나 쪽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백신 원액을 국내로 들여와서 인천 송도 공장에서 병에 넣고 포장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시제품이 나오면 미국과 우리 식약처 등의 품질 인증 과정을 거치는데 보통 한두 달이 걸립니다. 하지만 최대한 서둘러 9월 말 10월 초에는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모더나 백신은 9월 첫 주까지 600만 회분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지만 아직 9월 나머지 공급 계획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규모 생산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고요.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국내에서 생산을 된다 치더라도 너무 거기에 의존해서 계획을 잡는 거는 상당한 무리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2차 접종에 부스터샷까지 고려하면 백신 수급이 빡빡한 만큼 정부는 삼성의 국내 생산 물량을 우리가 먼저 쓰는 걸 모더나 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어제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부동산 일타 강사로 몇 년 동안 활동했다는 사실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취재 결과 서울교통공사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례 말고도 취업학원 강사나 주택조합장 등 겸직으로 돈을 챙긴 공기업 직원들 줄줄이 나왔습니다. 성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교통공사 현직 직원이면서도 부동산 투자 강사로 나선 A씨. 환승이 가능한 역을 한번 메인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호선만 운행을 하고 있지만 해당 라인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월곡 판교선과 인도권 동탄선까지 들어오게 되면 교통망 전문 일타 강사로 유명세를 타면서 강의료 등으로 상당한 수입을 거뒀습니다. 도로와 철도들이 같이 모이는 지역들이 언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사 측은 현재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A씨는 2년 전에도 사측이 강의 사실에 대해 질의해왔지만 이중 취업을 한 상황이 아니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강의를 계속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 주장대로라면 지속적으로 강의료 수익을 얻는 것이 겸직 행위임에도 사측은 구두 질의로만 그냥 넘어가 준 것이 됩니다. 지난 5년간 서울교통공사가 내린 겸직 관련 징계 현황입니다. 직원 B씨는 공기업 대비반 강사로 활동하며 매달 원고료 200만 원, 강의료 50만 원씩을 챙겼고 2번이나 적발됐지만 감봉 처분에 그쳤습니다. 직원 C씨는 주택조합장으로 일하며 1억 가까운 돈을 챙겼지만 견책 처분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 밖에 펜싱 코치로 겸직하며 6천만 원 가까운 연봉을 받거나 나이트클럽 종업원처럼 업소 홍보에 나섰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식구 감싸기, 온정주의, 솜방망이 처벌 이런 식으로 해서 2번, 3번 재발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놨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공기업에서도 직원들의 유사한 겸직 문제가 존재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피 같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아서 세입자가 새로 이사갈 집 계약까지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을 어긴 집주인은 유명 산부인과 의사이자 방송인이었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의 5층짜리 건물. 지난해 10월 이곳에 전세를 살던 세입자는 집주인 측에 한 달 뒤 계약 만료 사실을 알렸습니다. 한 달 뒤에는 이사를 나가겠다고 문자 메시지와 전화로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지급이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돈을 받아야지 준다는 식으로 이제 한 달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세입자는 이사갈 집 계약을 결국 파기해야 했고 올해 6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뭐라고 제 돈인데 제가 계약 기간을 안 지킨 것도 아니고. 건물주는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는 고민환 씨. 해당 건물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세입자가 3명 더 있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하더라도 우선 돌려받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건물에선 내용 증명을 3번이나 보내고 나서야 1년 만에 보증금을 받은 세입자도 있었습니다.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죠. 유명한 싸움으로 제가 질 것 같고. 고 씨는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다며 돈은 지불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고 씨 대리인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했을 뿐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주인 측의 계약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것이고, 세입자는 소송 결과만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갑질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남양유업. 얼마 전 홍원식 회장이 직접 사퇴 기자회견까지 했죠. 당시 홍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약속했는데 회사 매각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홍 회장은 최근에도 출근하며 상반기에만 8억 800만 원을 보수로 받았습니다. 남양유업 반기보고서 임원 현황은 장남은 복직, 차남은 승진하며 이름을 올렸습니다. 약속과 전혀 다른 남양유업 오너 일가의 행보로 회사 매각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홍 회장은 경영권 매각을 위한 주주총회를 미뤘고 LKB N파트너스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매수자인 사모펀드 운영사 한행컴퍼니도 최근 법무법인 화우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5월엔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넘기기로 계약했지만 홍 회장이 뒤늦게 가격을 올리거나 소송까지 검토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오너 경영 마침표 약속을 이행하라며 불매운동을 경고했습니다. 국민들 목표 너무 많이 높아졌거든요. 새로운 불매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남양유업 경영권 매각은 오는 31일이 기한입니다. 이때까지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다면 남양유업을 향한 여론은 다시 싸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운전기사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법까지 생겼지만 안하무인 난동 사건들 끊이지 않습니다. 택시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리거나 우산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들 모두 술 핑계 댔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시내 번화가 한복판. 택시 보닛 위에 여성이 올라가 있습니다. 손뼉을 치고 손가락질도 합니다. 주변에 소리를 지르더니 구둣발로 힘껏 보닛을 내리칩니다. 제가 말하는 인물들, 제가 제 이름으로 말하는 제 인물들 다 서요. 하나, 둘, 셋. 전면 유리를 밟고 지붕으로 올라간 여성.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난동은 20분간 이어졌습니다. 울산 남구에서 20대 여성이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건 지난 22일 밤 11시쯤. 여성은 지나가던 택시를 멈춰 세워 다짜고짜 올라탔습니다. 제지하는 택시기사에게는 성범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팔을 잡았는데 성희롱죄로 고소를 하겠다 하더라고요. 욕을 하면서 팔에 뿔을 치면서 차 위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여성은 경찰에 당시 술에 취했을 뿐 범행 동기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당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상황. 차량 파손으로 영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 생명입니다, 차가. 그 생명을 차로 닿는 순간 내 가슴 닿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아팠고요. 경찰은 여성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제밤 서울 마포구. 길가에 서 있던 남성이 택시를 향해 삿대질을 하더니 뒷좌석에 올라탑니다. 한참 실랑이를 벌이는가 싶더니 우산으로 택시기사를 내리칩니다. 차에서 내려서는 목을 조르고 머리를 잡아끕니다.
택시 기사님한테 행패를 좀 부린 것 같아요. 경찰분들이 이제 오셨을 때 순순히 응하지 않고 막 되게 저항을 계속 하셨거든요. 욕하면서. 이 남성 역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학교 친구의 의붓아버지에게 성범죄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 지난 주말 숨진 학생의 부모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말을 잇지 못할 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손에 꼭 쥐고 있는 종이 2장. 여중생이 부모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1월에 있었던 안 좋은 일을 언급하면서 그날만 생각하면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댄다고 적혀 있는데요. 망자가 남긴 이 편지를 친구의 의붓아버지가 받고 있는 재판에 제출하면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봅니다. 형사소송법은 숨진 피해자의 유서도 증거 능력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생이 필적이 인정이 되면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죽게 진 어떤 진술을 했고 서면으로 남겼으면 증거 가치, 신빙성을 좀 높게 봅니다. 2016년 대전에서도 10대 아르바이트생이 음식점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남긴 7장 분량의 메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증거로 받아들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육성 녹음도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에게 폭언, 폭행을 당하다 세상을 떠난 경비원이 피해 사실을 녹음한 육성 파일도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증거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강요나 협박 속에 작성하지 않았다는 걸 믿을 수 있어야 하고요. 다른 진술과의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유족들은 다음 달 공판에 숨진 여중생의 편지를 제출할 예정인데 경찰 조사 때 여중생의 진술 내용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증거로 받아들일지 결정할 전망입니다. 여중생이 고통 속에서 써내려간 편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스모킹건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오늘 경북 영천에서는 태풍 피해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천뿐만 아니라 남부 곳곳에서는 아직 복구 작업이 한창인 곳이 많은데요. 태풍은 진작에 떠났지만 남아있는 가을 장마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강수 전망을 보시면 다음 주까지도 정체 전선이 오르내리면서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는 주말부터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지반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산사태 등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남해안에는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과 충청 이남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의 비는 잠시 쉬어가겠지만 수도권 북부와 영서 북부, 또 제주 지역은 낮 동안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은 28도, 대구는 32도로 남부 지역은 다소 무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eep her close, Kay. Whatever happens, whatever they say, you keep her close. 영화 속에서 세계는 더 이상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상황을 맞습니다. 남은 아기를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장면인데요. 실제로 참 아기가 귀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 왜 우리나라가 유독 심각할까요? 이 저출산 예산에 수백조 원을 쏟아 부었는데요. 기사 댓글 보면 일자리, 집값, 사교육 이 3가지 문제 해결 없이는 결혼도 출산도 답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한마디는 특히 대선 주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특명 저출산 탈꼴찌.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